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갑질 논란으로 뭐 한국당에 영입이 되니 많이 뭐 이러고 있는 건데,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삼천교육대 발언을 했어요. 박찬주 대장이요. 그 본인에 대해서 갑질 의혹을 제기했던 그 군인권센터 소장에게 삼천교육대를 한번 보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라고 본인은 얘기하겠지만은 이게 삼천교육대라는 게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었잖아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아직 대한민국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이게 저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할 얘기인가? 아마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오늘은 삼천교육대 피해자 한 분 모시고, 이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청취자분들 중에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젊은 분들 중에는 삼천교육대가 어떤 사건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는 건지, 어떤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고 남아 있는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좀 먼 데서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이 인터뷰 때문에 일부러. 삼천교육대 피해자 한일영 선생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마이크에 좀 가까이 대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아니, 대전에 사신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예, 예. 새벽에 올라오신 거네요. 예, 새벽 2시에 출발했습니다. 2시에요? 혹시라도 늦으면 안 될 것 같아갖고. 차가 막힐까 봐. 예. 조금 아니, 타이밍 하면 좀 많이 맥히걸랑요. 아니 그럼 뭐 타고 오셨어요? 차 몰고 왔어요. 차 몰고. 새벽 2시에요? 네. 아드님하고? 아니, 아들 차 빌려가지고요. 예.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럼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을 건데. 그 얘기부터 좀 여쭤볼게요. 뭐 삼천교육대 피해자시고요. 좀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여쭤보겠지만은, 예. 박찬주라는 분은 뭐 잘 모르시잖아요. 박찬주 뭐 일반 사람들 뉴스 보면서 하는 게. 예, 뉴스 보면서 이제 갑질 논란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셨을 텐데, 이분이 뭐 갑자기 삼천교육대 얘기를 꺼냈습니다. 예. 이거 뉴스에서 보셨죠? 예. 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님이 이게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뭐라 하더라? 귀하신 분. 귀하신 분이 예. 고귀하신 분, 예. 고귀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귀한 분이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죠. 그렇게 취지로 얘기하는데, 제가 인터뷰하는 거 보고, 박찬주 씨 인터뷰하는 거 보고선 느끼는 거, 참 이런 얘기 방송에서 해서는 모르겠는데, 참 인간이기를 포기한 분이구나. 난 그렇게 참 분개했습니다. 그거 보면서. 그게 어떤 뜻이죠? 인간이기를 포기했다는 게? 그 삼천교육대라는 거는 네. 전두환 신군부에서 저지른 최악의 인권 유린 사건 아닙니까? 네네. 국민들도 지금 이제 예전에는 조중동 할 거 없이 그렇게 선전을 하는 바람에 삼천교육이라는 거 그거 잘 만들었다 이렇게들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아요, 사실은. 예. 그렇게 하는데, 육군 대장이까지 했던 분이 일반 사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알만한 분이 어떻게 그렇게 삼천교육을 갖다 무슨 되게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미화시키는지. 네. 그런 면에서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은 삼천교육대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으셨는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말씀하시기가 좀 과거를 떠올려야 되니까 좀 힘드시겠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삼천교육대에 끌려가신 거는 몇 년도에 끌려가신 거죠? 1980년도 8월. 왜,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특별한 이유 없었습니다. 지나가다가요? 길 가다가? 아니, 동네 그때 이렇게 조그마한 공장에 이렇게 취직해 갖고서는 네.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동네 쉬는 날이었어. 그래 갖고 동네
그 아주머니들이 뭐 옛날에는 달동네 이렇게 살았었는데 네. 다 이렇게 알고 이웃간에 다 알고 그러는데 아이들 데리고 7명인가요? 얼마 데리고서는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네. 데리고서는 이제 뚝섬 유원지를 이렇게 놀러 가게 됐어요. 네. 그 제가 이제 보호자로 하고 예, 애들 인솔해 가지고 예. 예. 거기서 잡힌 거예요, 저도. 그냥요? 예. 이유도 없이. 뭐 특별한 이유 없고 나중에 보니까 여기 성감학원에 있을 때 너무 이렇게 힘들게 살고 그러다가 보니까 푸시케는 삶이라는 시 있지 않습니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네, 너무 이것이요. 좋더라고요. 예. 그 어려운 시기에 봐서 그런지 거기서 삶이라는 글자 하나를 갖다가 팔에다가 새긴 적이 있었어요. 아, 문신이 작은 게 있었군요. 그것 예.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게 이런 것 때문에 갔다 온 건 아닌가 이렇게 또 아,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추정이신 거네요. 그렇죠. 예. 아, 근데 지금- 그때 보면은 다 이렇게 티오가 있어갖고 예. 그 뭐 A급 몇 명, B급 몇 명, D급 이렇게 다 이렇게 할당량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거 맞추려다 보니까 뭐 무작위로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애들하고 뚝섬에 그냥 놀러 갔던 예. 그거밖에 없는 거네요. 예, 그런 당시 것밖에 상황은. 없습니다. 예. 아까 이제 성감학원 얘기 잠깐 꺼내셔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참 이 비극적인 일인데 선생님 한일영 선생님은 이 삼초교육대 가기 전에 어릴 때 10대 때는 또 성감학원이라고 또 끌려가셔갖고 고초를 겪으셨던 예, 예. 분이에요. 그렇죠? 초등학교 6학년 다니다가 네. 방학 때 돼갖고선 그때는 가평에 살고 있었는데 그 방학 때 돼갖고서는 그 서울 작은 집에 이렇게 들르러 왔다가 잡힌 거죠. 그 성감학원은 몇 년 동안 계셨던 거예요? 한 3, 4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대 때 그 어릴 때는 성감학원에서 고생을 하시고 영문도 모르고 예, 예. 그죠? 거기서 겨우 풀려나니까 풀려난 게 아니라 탈출했죠. 목숨으로. 탈출하셨어요? 탈출하다가 많이 죽어 나갔어요. 예, 맞아요. 그렇게 들었는데 예. 탈출에 성공을 하셨군요, 선생님. 탈출에 성공했는데 또 건너편은 섬으로 저 수영체가 가야 되는데 예. 또 거기 사람들이 또 붙잡아놓고 또 그 성감학원으로 이렇게 다시 보낸다는 협박하에 또 1년 동안 또 거기서 노예 생활하다가 또 거기서 또 탈출을 하게 됐고. 이게 무슨 뭐 속된 말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무슨 드라마 같은 삶을 사셨어요. 예. 뭐 근데 어쨌든 그렇게 우여곡절이 있으셨는데 20대가 되니까 삼천교육대 또 예,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또 이제 그 80년도 됐을 거 아닙니까? 네. 또 삼천교육대로 또 이렇게 연결된 거죠. 삼천교육대 일단 끌려가셨습니다. 예, 1980년도에요. 예. 끌려가셔갖고 어느 정도 기간에 수용이 되신 거예요? 4주 교육을 받고요. 삼천교육. 예. 그 4주 교육 받고 또 그게 D급이겠죠. 그 선생님은 B급이었죠? B급이 저는 예. B급이고 D급 받은 사람들은 4주 교육 받고 이제 집에 보내고. 절반은 나가고 예. 절반 추려져 갖고 근로봉사로 넘어가게 된 거죠. B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4주 교육을 받고 4주 교육 받고 또 근로봉사 넘어가는데 그 다음 단계는 넘어가기 전에 제가 탈출을 했걸랑요. 또 탈출하셨군요. 네, 탈출을 했죠. 자, 4주 교육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 박찬주 씨가 삼천교육대 한번 보내야 되겠어 정신을 차리려면 뭐 이런 취지잖아요. 네, 그렇죠. 4주 교육이 어떤 교육이었습니까? 그냥 딱 잘라 말하자면은 거기는 그냥 지옥이었어요. 거기는 왜냐하면 일반 군인들 교육시키는 거 그거에 배로 해갖고서는 구타 뭐 이런 걸 해갖고서는 뭐 걔네들 말로 그 조개들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죽여도 괜찮다. 위에서 이렇게 명령 내려왔다. 죽여도 괜찮다. 뭐 그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그건 팩트는 모르겠지만은 지네들 입버릇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거나. 교육받는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는 거네요. 협박 실제로 또 이렇게 막 그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구타를 심하게 했고요. 선생님도 구타를 많이 당하셨어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 당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첫날 입소하는 날 군기 잡으려고 그러는지 그냥 뭐 빨간 모자 쓰는 게 조교들이죠. 예. 또 경계병동 뒤에 이렇게 뭐 이렇게 총 같은 거 이렇게 앵둘러 해놓고서는 이제 군기 잡으려고 했으니까 막 자러 우르고 하면서 이유도 없이 막 그 경찰서에서 저는 오사 다녔는데 네. 거기서 막 굴리기 시작하고 막
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군인이라 그러면은 그 국민을 보호하고 막 이렇게 좋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만 알고 있었는데 네. 그렇게 패고 그래야 한다 일어나 갖고선 따지기 시작했죠. 왜 패냐고. 뭐 아무 이도 없이 죄도 없는데 네. 그 군인이 이렇게 그 국민은 보호해야 될 군인이 왜 이렇게 패냐고 막 그러니까 그 말에 찍혀갖고 한쪽은 그러니까 1시간이면은 교육을 갖다가 50분을 갖다가 그렇게 받으면은 10분 동안 쉬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 10분 쉬는 시간에도 저는 따로 얼차려 받고 뭐 하고 그런 거죠. 그 교육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4주 동안 왜 그러는 거죠? 그 목적은 취지는 그 삼천교육 만들어는 네. 전두환이가 만들어는 취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무슨 막 거기 군 교육 이렇게 유교 훈련 받고 뭐하고 하면서 그거 받아갖고 어디서 써먹는지 그거는 그러니까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을까 그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사망자가요 삼천교육 때 예. 뭐 당시 현장에서도 사망자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후유증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게 한 400명이 넘어요. 지금 밝혀진 바로는. 선생님도 목격을 좀 하고 그러셨네요. 아 그럼요. 아하. 제가 있을 때 2명인가 저는 오선단에서 2명인가 그러고 또 내가 이렇게 탈출하고 나와갖고 진역 살고 나와갖고서는 그 피해자들이 또 노무현 대통령 정권 시절에 과거사 진상규명 한다고 네. 그래갖고서는 국회에서 살다시피 했었걸랑요. 그것도 예. 삼천경 문제 때문에. 그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오사단에서 팩트로 나온 거지만은 단체로 이렇게 탈출하다가 총 맞아 죽은 사람이 5명인가 있고 그렇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쓰러지는 사람들도 현장에서 보셨고. 그 사람들은 다 봤겠죠. 예. 아니 선생님도 훈련을 받다가. 제가 있을 때는 이제 2명인가 봤고요. 아 그래요. 쓰러진 사람을요. 예. 그 사람들이 죽었는지 확실하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거죠. 확인은 그죠. 못하는데 실려가고 다시는 안 왔다는 거. 아 실려가고 그 뒤로는 못 봤다. 못 봤죠. 그러면 숨졌을 가능성이 꽤 높겠네요. 글쎄 그건 어떻게 보는데 예. 그냥 그렇게 추정을 하고 어쨌든 있습니다. 사망자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뭐 449명이다 이렇게 예. 숫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탈출하시고 나서 이게 굉장히 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탈출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징역살이를 하셨다고요? 예. 개헌 죄명이 개헌법 위반이걸랑요. 아 탈출을 했다는 예. 게. 그 1심, 2심, 3심 그 상고까지 다 해봤는데 다 기각이더라고요. 유죄가 나왔다. 그렇죠. 그래서 대법원 징역살이를. 때는 보면은 대법원 판사 중에 한 분은 이해창 씨 아시죠? 네. 대통령까지 출범. 그분이 또 담당 그 대법원 판사였었걸랑요. 근데 그 웃기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국선 변호사님이 예. 그 소론 논지라 그러나 하여튼 그거 제 입장에서 이렇게 예. 다시 살펴봐야 된다. 제 사건은 이제 네. 구청하고 상관이 없고 이렇게 그러니까 무죄 추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겠죠. 그런데 소론 논지 이유 없다고 해갖고 기각을 시키더라고. 근데 작년 12월 달에 대법원에서 그 국선 변호사님이 이게한 취지를 해갖고서는 뭘 말씀하세요? 위헌무효? 예. 네, 위헌무효 판단을 했어요. 아 선생님 사건을요? 예. 내 사건이나 똑같은 사건인데 그 사람은 10개월 받았고 저는 예. 1년 받았는데 똑같은 사건이걸랑요. 같이 그 근로봉사에 갖고서 넘어가고서는 도망간 사건이고 저 역시도 도망간 그러니까 선생님은 사건이고. 지금 그걸 재심을 신청하셔가지고 판결을 1년 됐어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재심 아직 받아들이지는 않았는데 예. 똑같은 사건이니까 받아들여지게 하겠죠. 예. 그걸 기대하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 그 국가에서 어떤 보상을 해준다거나 사과를 한다거나 이런 어떤 과정은 있었습니까? 일부분 네. 그 죽은 사람들, 네. 그 사망한 사람들하고 그 장애를 예. 입고 거기 진단 나온 사람들을 하나에서
뭐 풍족한 건 아니라도 저기 배상 차원이 아니라 그냥 보상 차원에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거는 없죠. 그러니까 없어요? 조금 아까 그 두 부류 외에는 없어요. 아니 근데 사실 그때 어릴 때 성감학원 그리고 20대 때 삼천교육 때 또 징역살이를 그것 때문에 또 하게 되셨잖아요. 네. 그 뒤에 그냥 생각을 해도 정상적으로 아주 좀 뭐랄까요 사회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시기가 힘드셨을 것 같아요. 힘들었죠. 직장 생활이라는 거 하고 싶어도 못했고, 왜냐하면 10대 때는 배운 게 그 차단을 해야 국가에서 차단하는 바람에 못 배워서 그랬죠. 예. 20대 때는 삼천교육을 해갖고선 징역 살고 나오고 난 다음에 뭐 기술이라도 배워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기술이라도 배우려고 조그마한 공장에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 삼천교육 갔다가 나온 놈이라고 그 어디 저기 막 사장들한테 이기를 하고, 지금이야 뭐 노동법 때문에 자를 수는 없겠지만은 그 당시에 그냥 나가라면 나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었거든요. 그럼에도 국가는 전혀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없었다. 없었죠, 저는. 지금 뭐 박찬주 대장은 사과할 뜻이 없다. 삼천교육대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면서 마무리 좀 저도 해야겠어요. 기대하고 그런 분한테 사과 받고 그런 그 뭐 기대도 안 하고요. 네.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런 분들한테서 뭐 사과 받아봤자 뭐 하겠습니까, 솔직히. 진정 사과라는 게 진정 뉘우치고 잘못된 걸 갖다가 진정으로 그 해야 되는데 그럴 분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면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심 좀 잘 진행이 되셔가지고 예. 뭐 어떤 뭐 보상은 인생에 대한 보상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삼천교육대 피해자 한일영 선생님이었고요. 김경래 최강사 1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후 뉴스 듣고 8시 5분에 돌아옵니다. 너끈하게, 화끈하게, 따끈하게. 끈은 연결이다. 벤처기업과 당신을 연결하는 벤처투자. 투자 수익은 너끈, 세금 공제는 화끈, 국가경제는 따끈. 하나의 끈으로 세 가지 즐거움을 연결한다. 경제는 연결이다.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중소벤처기업부가 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뇌전증학회 명예회장 홍승봉입니다. 과거에 간질로 불리웠던 뇌전증은 치매와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으로 한국에 40만 명이 앓고 있습니다. 약물로 잘 치료하면 학교, 결혼, 직장 생활에 문제가 없지만 약 10만 명은 약물로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 뇌전증이므로 이때에는 수술과 신경자극술이 필요합니다. 최신 뇌전증 진단 수술 장비의 도입